시작하겠습니다. 공지할 게 몇 개 있는데 우리가 그 출석 10, 그 다음에 레포트 20, 그 다음에 중간 30, 기말 40 이렇게 하고 100점이었거든요. 출석 못 부를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레포트가 원래 20이었는데 출석 레포트 합쳐갖고 30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냥 레포트를 꼬박꼬박 다 내면은 출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레포트를 그러니까 제가 좀 자주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포트는 그 어, 나중에 제가 이제 지연 제출함이라는 거를 만들 거거든요. 늦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늦게 되면은 두 번까지는 늦게 된 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고 두 번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는 그냥 한 번 안 된 거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포트는 제가 어 그 중간중간에 뭐 답 같은 거 물어봐도 알려준다 그랬죠. 저한테 안 물어봐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좀 더 이제 창의적인 뭔가를 발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 복습을 이제 좀 성실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출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은 이제 30이고 기말은 40인데 사실상 이제 여기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레포트 중에 그 주피터 랩을 그 설치해서 캡처하는 레포트는 제가 그냥 제출만 받고 점수에는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냥 코랩으로 실습하든지 주피터 랩으로 실습하든지 이거는 본인 편한 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그 저는 까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컴퓨터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까는 게 너무 싫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주피터 랩을 까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깔지 않고 콜앱으로만 실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 네, 그 오늘은 이제 그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저번에 이제 스트링까지 했었죠. 그리고 저번에 그 뒷부분의 강의가 뭔가 화면만 이렇게 화면이 멈춰 있고 음성만 계속 녹음이 돼가지고 뒷부분은 재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제가 저번에 이제 와이파이 경험해보고 약간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어, 혹시 비대면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학생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제가 올려주는 거로 학습을 하셔도 돼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제가 안 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좀 다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제가 이제 레포트하고 출석이랑 합치기로 했으면은 사실상 출석을 나와가지고 뭔가 제가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을 몇몇 학생들은 지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듣고 그냥 레포트만 내면은 출석 다 인정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편하시면 그냥 집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 수업이 연달아 붙어 있다 그럼 그냥 듣고 가는 게 편하고, 어떤 날은 이게 약간 중간에 비어 있다 그럼 그런 날은 그냥 집에 가서 들으면 됩니다. 대신 제가 이제 동영상 올리는 거는 그 수업 당일에 올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업 당일에 수업을 하는데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잤다가 뭐 내일 점심쯤에는 올리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2, 3일 내로는 올라가겠죠. 어차피 올릴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거를 좀 감수하고도 집에서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집에서 들으시면 되고, 나는 빨리빨리 그날 한 거를 바로 듣고 싶다 하면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나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저번 학기도 이게 그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갖고 사실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의 그 선배들은 진짜 그 혹시나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교수님이 나와서 수업하는 대면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다 쿨하게 비대면으로 거의 다 대부분 들었습니다. 수업 있는 사람들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전혀 불이익 없으니까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오늘 저번에 그거 말려가지고 깃허브 하다가 완전 시간 너무 많이 가서. 그리고 깃허브를 이용해서 블로그 하는 것도 블로그로 정리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약간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만큼 시간이 없는 것 같아갖고 지금도 시간이 없어. 그만큼 시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리던가 아니면은 그게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막 그 윈도우, 특히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컴퓨터마다 약간씩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약이나 V3나 이런 게 깔려 있으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대1로 그냥 제가 케어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그냥 일단 잘 되는 거 영상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되는 걸 1대1로 케어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스트링이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A가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찍으면은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제 타입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내가 A하고 물음표를 찍어도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의 랭스는 4고 그러니까 굳이 랭을 찍지 않아도 여기 이제 요거에 이제 랭스는 이제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걸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고 뭐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그 또 다른 1차원 자료형 중에 이러한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는 이제 요렇게 하면은 A가 뭐 저장이 되죠. A가 뭔지 이제 출력을 해보면 1, 2, 3 하고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꺽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좀 느낄 것 같은데 이게 반응이 제가 말하는 거하고 약간 싱크가 안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뭔가 그 동영상이 끊기는 위험 없이 그래도 녹화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요 싱크가 약간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A의 타입이 뭔지 알고 싶다라는 거면 타입 A를 하면 되고 A하고 물음표를 하면 리스트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스트링에도 특수 기능이 있었듯이 리스트에도 뭔가 이제 특수 기능이 있고 뭔가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스트링에서 더하기는 문자열들이 이제 그냥 뒤에 이렇게 붙는 형식이었는데 뭐 여기는 이제 더하기가 어떤 방식으로 또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일단 만드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은 이제 방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그러니까 뭐 그 숫자를 쭉 컴마를 이용해서 쓰고 마지막을 이렇게 대괄호로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거 대괄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주게 되면 이러한 리스트가 선언이 됐고 내가 이렇게 선언된 애를 A라고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A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A는 타입이 리스트가 되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선언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소로 뭔가 이제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의 코드를 쓸 때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원소가 없으니까. 열고 그냥 바로 닫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뭐가 실행이 되죠. 일단 에러가 나진 않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A라고 저장을 하잖아요. A라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그 A에 이제 타입을 찍어보면 얘가 리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랭스는 이제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아무런 원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죠. 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A에다가 리스트하고 이렇게 가로를 그냥 바로 열고 닫아요. 그렇게 해도 A를 하면은 위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거기 드래프트에 있을 거예요. 어. 연산을 한번 살펴보죠. 연산은 지금 우리가 각 타입에 대한 연산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인트형, 플롯형에 대해서는 그냥 더하기 연산 같은 거 있죠. 되게 직관적이었죠. 말 그대로 더하는 거. 근데 이게 불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직관적이지 않았던 게 불 타입은 뭔가 이제 true 더하기 1 하면 2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true라는 게 숫자 1이랑 똑같은 거야 라는 거를 좀 미리 알고 있어야지 그 결과가 좀 이해되는 형식이었죠. 스트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랑 좀 달랐죠. 그러니까 스트링은 어떻게 보면은 그 더하기라기보다 합집합에 가까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열이 있고 다른 문자열이 있고 그 두 개를 더한다는 거는 그 두 개를 이제 그냥 좌우로 이렇게 합친다는 느낌에 가까운데 그럼 이제 요거를 봅시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1, 2 이렇게 하면 일단 하나의 리스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3, 4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R 같은 경우는 이게 1, 2가 들어가 있는 이제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R 배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 2 그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지? 4하고 6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R 혹시 안 배웠으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1, 2 이렇게 있고 요런 이제 뭐 어떤 벡터든지 뭐든지 그런 거를 만들고 여기다가 3, 4 이렇게 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해줘.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6하고 4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좀 이상하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 2, 3, 4. 이게 뭐지? 갑자기 왜 1, 2, 3, 4야? 이거를 한번 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 2, 마이너스 3, 4, 5. 그러니까 이거 스트링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1, 2라는 숫자를 그냥 왼쪽에 쓰고 마이너스 3, 4, 5를 그냥 오른쪽에 써갖고 두 개를 그냥 합친 거예요. 맞지? 이제 더하기가 그 우리가 아래서 쓰는 그 더하기가 아니고 합집합인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실 게 파이썬은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 태어난 언어가 아니에요. R은 데이터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태어난 언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러한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수학적인 벡터로 인식해갖고 벡터에 연산을 하는데 파이썬은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 태어난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이제 다른 목적으로 태어났었는데 그게 시대에 맞췄고 데이터 과학을 위한 언어로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이썬을 만든 사람은 그때 와 이제 뭐 빅데이터나 AI 시대가 올 거니까 이러한 언어를 만들어야지라고 디자인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얘는 계산에 대한 기능은 거의 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 있죠. 에러 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루트를 계산 못해? 그러니까 이게 R에서는 그냥 되거든요. 이거 쌀집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루트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를 이거 그 요런 거를 계산하려면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 뭐 수학이나 이런 거를 연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야 이게 어떻게 더하기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파이썬 원래 이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벡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1, 2, 3, 4, 5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에 좀 익숙하면은 그러니까 얘를 이제 계산하면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냐 하면은 1, 2, 3, 4, 5 이제 이러한 이제 벡터가 있어요. 더하기 1 하면은 이게 그냥 2, 3, 4, 5, 6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잖아. 아래서는 이렇게 돼요. 실제로 아래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됩니다.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그냥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요거 아마 읽어보면 챗GPT한테 그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줄 건데 왼쪽은 지금 리스트고 오른쪽은 인트인데 리스트하고 인트는 더하기 연산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요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 웬만하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그 1이라는 상수를 더한다는 거니까 모든 원수에 1을 더하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 요렇게 혹시 쓰면 되려나? 라고 이제 실행하는 순간 뭐가 나오겠어요? 1, 2, 3, 4, 5 하고 그 다음에 1이 붙는 그러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 더하기가 이제 정의됐는데 그럼 스트링이랑 비슷합니다. 빼기가 이제 정의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 2, 그 다음에 더하기 1, 2 요거 있죠? 1, 2, 1, 2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에다가 내가 A라는 애에다가 1, 2, 1, 2를 넣고 그 다음에 A 빼기 1, 2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제 요거를 합쳤으니까 요거를 뒤에 빼갖고 요거만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거는 당연히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거 스트링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요런 거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야 될 게 여기에 명시적으로 있을 경우에 빼면 되는데 애매한 경우가 생기니까 그냥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비슷해요. 곱하기는 또 정의가 되거든요. 1, 2, 그 다음에 더하기 1, 2, 더하기 1, 2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를 만약에 1, 2라는 거를 A로 두고 이것도 A로 두고 이것도 A로 두면은 A 더하기 A 더하기 A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건 3A잖아요. 혹은 A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 수학에 익숙한 그러니까 우리 통계나 뭐 이런 학과들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되면은 3,6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벡터에다가 스칼라 배하면은 그러니까 1에다가 3 곱하고 2에다가 이렇게 곱해갖고 3이랑 6이 나와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문법이야? 이거 듣도 보도 못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요거는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요런 그 1,2가 포함된 리스트가 나오겠냐? 안 나온다는 거죠. 스트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스트링이랑 똑같이 원소의 추가와 그러니까 더하기는 뭔가 이제 그 뒤에 있는 원소를 그대로 추가한다는 의미고 곱하기 3 하면은 자기 자신을 계속 반복해서 추가를 한다는 의미인데 뭐 그게 의미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빼기하고 나누기가 원소를 이제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반복해서 삭제한다든가 뭐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빼기하고 나눗셈은 리스트에 없는 연산입니다. 자, 이제 계속 제가 따지고 들었던 부분인데 이런 게 그러니까 원소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게 더하기라는 연산을 이제 원소를 추가하는 게 더하기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원소를 추가하는 게 뭐 그런 기능이 내가 살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은 아니야. 보통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위한 언어를 쓸 때 이러한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보통은 요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덧셈 같은 거를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네. A에다가 1, 2를 넣고 B에다가 3, 4를 넣어요. 벡터처럼. 그래갖고 A 더하기 B가 이제 4 더하기 6이 되도록 이제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제일 쉬운 방법은 R을 켜서 하면 됩니다. R을 켜서 하면 돼요. 줄리아를 켜서 해도 되고 파이썬을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파이썬이 완전 데이터 과학에 그냥 거의 쓸모없는 진짜 무쓸모인 언어이다가 데이터 과학을 위한 언어로 이렇게 싹 바뀌게 되는 몇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넘파이, 판다스, 매프란 라이브러리 이거 세 개입니다. 이거 세 개를 딱 까는 순간 이거는 거의 R이나 뭐 줄리아나 이런 언어들이랑 맞먹거나 더 어떻게 보면 월등한 수준의 언어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넘파이라는 거를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완전 순수 프로그래밍 순수 프로그래밍으로는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 뭐야 이거 자꾸 왜 이래? 내가 뭘 누르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터치 스크린이잖아 이게. 음. 아 바쁜데. 자, A를 1, 2 넣고 B를 이렇게 3, 4 넣으면은 A라고 치면은 1, 2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주피터 랩에서 여기에서 그 알파벳 B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셀이 추가돼요. 그리고 B를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A에는 1, 2가 있고 B에는 3, 4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트링에 있던 거를 좀 떠올려 보면은 A의 첫 번째 원소에 대해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괄호를 치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A의 타입은 뭐지 지금? 리스트, 그쵸? 근데 얘의 타입은 뭐지? 인트네, 그쵸? 인트겠지. 첫 번째 원소 1이잖아. 1은 인트죠. 근데 리스트하고 리스트는 더하면은 막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막 이상한 형태로 막 정의가 됐었는데 인트하고 인트는 원래 더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 A에다가 0을 이렇게 뽑아요. 1이 나오네. 그래 1이야. 그 다음에 B에다가도 0을 뽑아. 그럼 3이 나오겠지.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해. 그럼 4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얘는 1이고 얘는 3이니까. 그렇죠? 그다음 이 두 번째 원소는 요거를 첫 번째 원소라고 하고 두 번째 원소는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 그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리스트인데 일단 요거는 인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B의 0도 인트예요. 인트하고 인트 더하니까 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은 인트로 나오는데 이 A0, B0 이거 더한 요거 자체가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갖고 다시 리스트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풀이가 일단 가능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풀기 싫죠. 그러니까 좀 못하지만 앓히는 게 더 빠를 것 같잖아요. 왠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풀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넘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이썬을 쓰는 우리만 불편한 게 아니고 우리 따위는 사실 불편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뭐 교수님이나 엄청 이제 능력 있는 연구원들도 다 파이썬을 쓰는데 이런 게 다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벡터 같은 거 더하기도 얘가 이제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불편해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게 이런 거 이제 자동화할 수 있게 코드로 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임의의 길이가 n인 벡터를 받으면 뭐 포문을 돌려갖고 쭈르륵 계산해갖고 리스트로 싹 만들어주는 뭐 그런 코드를 짤 수는 있겠는데 그거 우리가 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짜놨을 거예요. 그리고 짜놓은 거를 보통 그냥 공짜로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특징을 오픈 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할 때 돈 내고 쓰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패키지들을 우리가 또 재사용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이용해서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해도 그것도 무료로 뿌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드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그 서로 이제 베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오픈 소스 랭귀지라고 하는데 요게 그 요즘 그 프로그래밍의 거의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은 지금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이거 막 저작권 해가지고 뭐 또 팔고 또 팔려면 홍보하고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이 모든 거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그냥 오픈 소스로 그러니까 공짜로 할 수 있는 뭔가 언어를 통해 갖고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 누군가가 짜놨다는 거예요. 그 짜놔가지고 모아놓은 패키지가 이제 넘파이라는 패키지인데 넘파이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파이썬의 여러한 수치 연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루트라든가 아까 아니면 벡터의 더하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를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했던 이런 벡터 연산 있죠. 요거는 이제 누구나 필요하는 연산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프로그램화 해놨는데 그 누군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뭐 존이라고 합시다. 그 존이 이제 코드를 다 짜놨어요. 그거를 또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의 되게 좋은 속성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되게 좋은 속성인데 본인들이 만들면은 본인의 하드 컴퓨터에만 그냥 저장해 놓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어디 막 웹에다가 올려놔 그냥 스스로 올려. 그러니까 누가 뭐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상은 줄 수 있겠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경제적인 뭐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올려놓고 그런 거를 막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 지적하면서 막 수정해주고 이런 거를 되게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 쪽에. 그래서 누가 올려놨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잘 찾아갖고 다운로드해서 잘 쓰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콜앱은 일단 기본적으로 넘파이 같은 거는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설치가 이제 안 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저는 아마 돼 있습니다. 저는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주피터에서 설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버전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가상 환경 없이 설치할 수 있고 여기는 가상 환경이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 차이점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요 위에 있는 그 PIP로 시작하는 거 있죠? 핍으로 깔게 되면은 가장 최신 버전이 깔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밑에는 가장 최신 버전은 아닌데 좀 더 안전한 버전이 깔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최신 업데이트를 딱 적용했는데 뭐 생각지도 못한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돌이 일어나다든가 그러한 경우를 다 리포트해가지고 별로 이제 이 최신 버전이 이제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 뭐 1.04부터는 모르겠지만 1.03까지는 내가 검증을 했는데 잘 동작해라고 하면은 요거로 깔게 되면 1.03이 깔리게 돼요. 물론 넘파이는 그냥 위에로 깔면 됩니다. 넘파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파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큰일 나겠죠. 제가 수업을 못 하겠죠. 그런 거는 큰일도 아니야.
그냥 모든 파이썬이 그 추가하면 되지 뭐 그런 거야. 그냥 파이썬으로 짠 모든 이제 데이터 강 라이브러리가 다 박살납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휴강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난리가 나요. 이거 만약에 문제 생기면 CNN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좀 당당한 패키지들이 있죠. 넘파이, 그다음에 판다스, 웹프랄 라이브러리, 아니면 뭐 머신러닝 많이 하면은 사이킨러,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지? 뭐 텐서플로우, 뭐 텐서플로우는 좀 문제 잘 생겨. 어, 테라스도 문제 잘 생겨. 아무튼 사이킨런까지 정도는 거의 이제 뭐 사이파이도 문제 없습니다. 거의 요 정도까지는 그냥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는 진짜 많이 쓰는데 너무 빨리 변해갖고 문제가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콘다로 까는 게 좋아요. 그런 패키지들은 콘다로 까는 게 좋고 그냥 완전히 이거 넘파이는 사실 뭐 벡터 계산하는 게 새로운 이론이 나올 게 뭐가 있어. 그게 끝났어. 이거 거의 끝났고 약간 유저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이제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거 정도라서 이거는 이미 성숙 단계에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PIP로 깔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아무튼 설치가 보통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요거로 깔면 됩니다. 요거로 이제 깔았으면은 패키지를 그러니까 다운로드한 패키지를 뭔가 이제 설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프로그램 중에 이게 처음이면은 좀 패키지라는 개념이 낯설 수도 있는데 R로 치면은 라이브러리 타이디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사용하는 거 있죠. 요 과정이 파이썬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넘파이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import numpy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numpy라는 모듈이 임포트가 돼요. 자 이제 A하고 B는 여전히 리스트로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numpy라는 거를 제가 불러왔죠. 여기서 그렇죠? 불러왔으면은 이 numpy라는 거는 이렇게 점을 찍고 탭을 눌러보면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array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array라는 게 요거 이제 그 물음표를 쳐가지고 도움말을 확인하면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이 리스트 같은 것들을 numpy array라는 거로 이제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는 그냥 함수예요. 그래서 numpy라는 모듈에 있는 그러니까 numpy라는 모듈에 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어떤 array라는 함수인데 일단은 이거 자체가 함수니까 여기에서 내가 a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1, 2라는 게 뭔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그 기호를 갖고 있는 다른 숫자를 갖고 있는 이런 거로 바뀌게 되죠. 얘를 내가 AA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라는 거는 여전히 리스트인데 AA라는 거는 numpy array라고 그러니까 그 좀 뭐 타입이 바뀌어 갖고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출력을 할 때도 결과가 다릅니다. A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AA는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같은 방식으로 B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 있는 array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 array라는 함수는 그냥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이렇게 하면은 array라는 함수가 어딨어? 그런 거 우리가 디파인한 적 없다. 우리는 디파인한 적 없지만 numpy 패키지에서는 디파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numpy 패키지에 있는 array 함수다라는 걸 이제 명시를 하면은 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갖고 bb라고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A에 numpy array가 들어가 있고 BB에도 이제 numpy array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AA 1, 2가 들어가 있고 BB에는 B에는 3, 4가 있지만 BB에는 또 3, 4가 있는데 뭔가 이제 다른 노테이션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를 하면 되냐면은 AA하고 그냥 BB를 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 돼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R처럼 상식적인 수준의 이제 벡터 현상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돼야 되는 건데 사실 파이썬에서는 당연히 지원되는 건 아니고 numpy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해 갖고 numpy로 우리가 이거를 벡터화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numpy 벡터화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연산을 하면은 마치 이제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 처음부터 태어난 언어인 R처럼 우리가 파이썬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뭐 신기한 건 아닌데 이게 좋은 게 그러니까 AA는 1,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곱하기 2를 한다. 그러면은 2, 4가 됩니다. 너무 좋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
그 벡터 영산이 이제 가능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요게 가능한 건 이제 브로드캐스팅이죠. 여기에는 각 원소에다가 2를 한 번씩 한 번씩 이제 다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2 곱하기 AA가 그러니까 AA는 일단 AA는 1, 2였고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2, 4가 되고 그쵸 벡터처럼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씩 더해져서 3, 5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 이 나온 결과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3, 5가 나오는데 이때 지금 BB는 3, 4가 저장되어 있죠? 요거를 다시 또 더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6,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벡터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능들이 원래는 리스트에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넘파이라는 거를 그 설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임포트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애를 어레이로 넘파이 어레이라는 거로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마치 R처럼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나 리스트 그 자체가 좋아. 이 자체가 나는 좋다. 그리고 얘는 이제 B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연산이 내가 필요할 때는 리스트 형태로 쓰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수학적인 벡터처럼 취급을 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싹 바꿔가지고 numpy array 이렇게 해주고 바꿔주고 다시 얘도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4, 6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다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지금 약간 좀 찝찝한 게 그러니까 패키지 이름이 넘파이잖아요. 근데 패키지 이름이 되게 길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이제 일일이 타입해 갖고 numpy.array, numpy.array 막 이런 식으로 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별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보통은 이 패키지를 만든 사람이 별명도 그냥 같이 만들어 줘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별명 짓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numpy라는 거를 내가 numpy라는 거 패키지를 임포트할 건데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numpy에 있는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numpy 점을 찍고 뭐를 쓰면 돼 라는 거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numpy 점을 찍고 뭐를 쓸 때 맨날 numpy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쓸 게 많아지니까 그 numpy라는 거를 내가 다른 이름으로 바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명처럼 그거를 내가 np라고 바꿔가지고 앞으로 선언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아까 이 코드가 에러가 났었죠. 그 동영상 찍어놨으니까 돌려서 보세요. 이 코드가 이제 에러가 났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마치 여기 numpy를 쓴 것처럼 np하고 그냥 array를 쓰기만 해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p array를 쓰기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이게 싫다. 나 이렇게 np라는 거로 받기 싫다. 일단은 나쁜 생각이야. 무조건 np로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np로 받아야 되는데 난 진짜 그냥 싫다. 예를 들어 내 이름이 내 약자 이거로 받겠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numpy는 np라고 받는 게 되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컨벤션이라 그래요. 그거를 보통.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코드를 짜잖아요.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진 않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넘파에는 np라고 그냥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도 쓸 때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읽을 때 편하고 그러니까 그 간섭적인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뭐라 그래? 그냥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np라고 받으세요. 이거를 비유할 시간이 없어. 시험 문제 이렇게 풀면 어떻게 하느냐? 점수는 안 깎습니다. 그냥 이거 잡혀가진 않아. 잡혀가지 않고 아무도 불이익을 주진 않는데 그냥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인덱싱이 되게 귀찮은 거였죠. 되게 그 0부터 시작하는 사람 미치게 하는 이제 그거였는데 이거 똑같이 미치게 합니다. 그래갖고 A에다가 1, 1, 2, 3, 3, 4, 4, 5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만약에 그 여기에서 끝에 두 개의 원소를 뽑고 싶다 이러면 이제 되게 힘들죠. 자, 얘는 이제 인덱스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인덱스가 1이야. 그다음 여기는 인덱스가 2야. 여기 인덱스 3이야. 여기 인덱스가 4네. 원소는 5개 있지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끝에 있는 원소를 뽑으려면은 이렇게 4로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내가 끝에서 두 번째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네 3부터 끝까지 뽑으려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끝점이 포함 안 되니까 이렇게만 뽑히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A5라는 거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똑같이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끝에 두 개의 원소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끝에서 한 번, 끝에서 두 번, 그러니까 얘는 포함되니까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고급 내용 1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고급 내용을 이제 딱 살펴보고 아무리 봐도 오늘 끝낼 자신이 없어갖고 쫄려갖고 약간 1로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다 끝내면 고급 내용이라고 되고 오늘 못 끝내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고급 내용 2라는 거로 또 소개를 하게 되겠죠. 빨리 끝내봅시다. 컨테이너형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스트라는 거를 알면은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파이썬 아무 책이나 펴도 이 내용은 다 설명돼 있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약간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고급의 개념인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고급 느낌은 안 나요. 근데 이게 뒤에 갈수록 약간 좀 점점 심오합니다. 그냥 이거를 쭉 붙여서 써도 되는데 그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잘 들었으면 좋겠어서 입으로 좀 분리를 했어요. 자, 컨테이너형 객체라는 게 있는데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오브젝트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오브젝트라는 게 있다. 파이썬은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 무슨 이제 인트나 이런 거 다 오브젝트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외워요. 그냥 이 속담이라 생각하고 파이썬에 있는 모든 것은 오브젝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함수도 오브젝트고 변수도 오브젝트고 다 오브젝트예요. 그러한 그냥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해 안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아무튼 그 얘는 뜻도 모르고 그냥 뜻이 그냥 사실상 없는 거라 봐도 되니까 리스트는 뭔가 컨테이너형이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컨테이너형이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리스트의 원소를 제가 숫자만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를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인트만 쓰고 있었지 원소로. 그렇죠? 뭐 무슨 점도 쓸 수 없었으니까. 근데 리스트의 원소로 내가 플롯도 쓸 수 있겠고 그럼 다른 것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요런 거 있죠. 1, 그 다음에 요거는 인트야. 그 다음에 3.14 요렇게 하면 플롯이죠. 요렇게 하면은 여기 세 번째 원소는 불이죠. 그쵸? 요렇게 해도 리스트가 선언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치면은 그냥 이 입력한 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0 하면은 1이 나오겠고, 그쵸? 1 하면은 3.14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2를 하면은 true가 나오겠죠. 그쵸? 이거의 타입을 찍어보면은 불이 나오겠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각의 원소들을 그러니까 타입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래에 있는 벡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C 이렇게 시작해갖고 묶는 그것들은 거기에 있는 자료형들이 통일되어야 돼요. 스트링이면 다 스트링이 되던가 아니면 플롯이면 다 플롯이 되던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1, 2하고 문자 연록에 1이라고 하면은 그게 다 스트링으로 통일돼갖고 저장이 되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근데 리스트는 여기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자료형이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는 여기는 인트고 여기는 이제 플롯이고 얘는 불 타입이네요. 얘는 심지어 스트링이다. 네 번째 원소는. 다섯 번째 원소는 리스트 자신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로 리스트 자기 자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원소는 안 배웠습니다. 튜플이라는 거예요. 얘도 안 배웠습니다. 딕셔너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도 안 배웠습니다.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딱 실행을 하면은 그냥 내가 위에 이거 친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타입을 살펴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0이지만 이게 첫 번째 원소라는 뜻이죠. 그렇죠? 첫 번째 원소는 뭐예요? 1이잖아요. 1. 얘는 타입이 인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원소는 플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 그 다음에 스트링, 리스트 여기까지는 알고 그 다음에 튜플, 딕셔너리, 셋 이런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제 다양한 타입들을 저장할 수 있다. 저게 지금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리스트는 원소로 타입들을 다 다르게 가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저게 무엇인 게 그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그 자료형이 있었죠. 뭐냐면 스트링 자료형. 그러니까 스트링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스트링이 선언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원소가 나오겠지. A가 나오겠지. 근데 스트링으로 선언되는 순간 첫 번째 원소는 스트링인데 두 번째 원소는 인트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다 스트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컨테이너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은 컨테이너형이 아니고 왜 그래요 또.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 자, 얘는 이제 그치. 스트링은 컨테이너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원소가 이제 문자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이제 당연해 보이는 거. 가변 객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객체라는 거는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변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트는 원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되게 무슨 거창하겠어 하는데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A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습니다. A에다 0을 딱 찍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1,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A에다 0을 이제부터는 1, 1이 아니고 1, 1, 1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A 0에다가 1, 1, 1을 넣으면 되겠죠. 넣습니다. 그럼 A를 실행하면 1, 1, 1로 바뀐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원소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뭐가 신기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 불가능한 경우는 일단 가능한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내가 A라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G라는 이제 문자열을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U라는 문자열을 그냥 하나만 넣고 세 번째는 E라는 문자열 제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B 그다음에 I 그다음에 N 이렇게 넣어요. 그럼 얘는 원소가 6개 있는 리스트고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이게 G라는 문자열 하나만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리고 얘에다가 0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냥 소문자 G가 되겠죠. 그쵸? 얘를 바꿔요. 얘를 이렇게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바뀝니다. 그쵸?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1차원 자료형이죠. 스트링만 있으니까. 분명히 얘도 A에다 0을 찍으면 뭐가 나와요? 소문자 G가 나오죠. 근데 얘를 바꾸고 싶어 내가. 안 바꿔준대. 이거를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이상한 소리 할까 뭐 스트링은 이제 불변형이기 때문에 원소를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원소에 접근해 갖고 그 값을 이제 싹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당연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가변형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가능한 거고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게 불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꿀 수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바꿉니다. 뚫려. 8분밖에 안 남았네. 잠깐만.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자, 원소를 이제 삭제하고 추가하는 거를 살펴볼 건데 이게 왜 제가 고급 내용으로 뺐냐면은 그 구현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 똑같은 거예요. 그 GUE BIN으로 된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것도 비워놨네. 이렇게 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다운표 치고 G 치고 다운표 치고 컴마 치고 그 다음에 다운표 치고 U 치고 그 다음에 다운표 치고 컴마 치고 하여튼 이거를 되게 많이 쳐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잖아.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잘 활용하면 사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지? 스트링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얘인데 지금 얘는 스트링이죠. 그렇죠? 이 스트링 자료형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리스트 자료형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자료형을 바꾸는 걸 배웠죠. 예를 들어 갖고 1이라는 자료형을 내가 불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얘는 true로 바뀌잖아. 그쵸? 요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을 이렇게 바꾸면은 리스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열심히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도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든 지금 A에는 이렇게 GUE BIN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원소를 이제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예제가 제가 제목이
대를 이용한 삭제라고 했으니까 대를 이용해서 그냥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A에 0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A를 입력하게 되면은 요 G가 처음 원소가 삭제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A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삭제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원소를 삭제하면 이번에는 U가 날아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A에는 첫 원소를 이제 한번 삭제를 했고 대를 통해 갖고 두 번째도 이제 또 첫 원소를 삭제했으니까 앞에 있는 두 개가 따닥 날아가 가지고 GU가 날아가고 EBIN만 남게 되죠.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A라는 거를 GUE, BIN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거를 형태 변환, 명시적인 형태 변환을 하게 되면은 A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팝이라는 와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왜 그래 자꾸. 자, A도 지금 리스트인데 여기에는 숨겨진 기능들이 있거든요. 얘도 일단 나와. 요 팝이라는 숨겨진 함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뭘 숨겨놔. 우리가 몰랐던 함수가 있습니다. 그냥 치면 다 나와요. 치면 다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그 팝이라는 게 여러분 인터넷 하면 막 뜨는 거 있잖아. 팝업 창이라 그러죠. 네,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 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팝 0이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A의 첫 번째 원소를 팍 하고 보여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리스트에 GUE, BIN이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원소를 끄집어내갖고 딱 보여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G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얘가 딱 팝업되듯이 탁 튀어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던 애를 내가 이제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는 A가 G가 없어. 끄집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남아있는 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팝은 두 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가 뭔지 출력하는 역할. 출력과 동시에 팝이 되니까 사라집니다. 원래에서는. 그러니까 출력 앤 리무브를 같이 해준다고 보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A 이렇게 했죠. 다시 이제 팝 0을 하게 되면은 U가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는 순간 A에는 없지 U가 이제.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방금 대를 통해 갖고 첫 번째 원소를 계속 날린 거하고 정확하게 이제 똑같은 기능이 됩니다. 아, 저거 삐딱해갖고 저것 때문에 말렸네 오늘. 이거 딱 하면 딱 맞을 것 같고 막 5분이면 되겠는데. 다음에 합시다. 구질구질한 거 같아요. 끌고 다음에 합시다.